안녕하세요. 전주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서 헬라어 두 번째 헬라어의 악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악센트는 중요한 역할,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그 이유는 낱말의 구조와 문장의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 악센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몇 가지 예들을 보시면 이제 헬라 알파벳은 똑같은데 위에 순표와 악센트의 모양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들을 몇 가지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우테는 거친 순표, 이제 제가 배울 때는 강기식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거친 순표가 붙어서 아우테 모음 그대로의 발음을 내게 되고요. 그 뜻은 그 여자라는 뜻의 3인칭 여성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제 알파벳의 위에 거친 순표, 위에가 참 거친 순표가 아니었죠. 밑에가 거친 순표가 붙어서 이것은 히읗 음가를 첨가한다고 했으니까 하우테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이 여자라는 뜻의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호는 역시 거친 순표에 악센트가 없이 호는 남성 단수 관사, 영어의 더 정관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친 순표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게 되면 역시 발음은 호가 되지만 뜻은 전혀 달라서 관계 대명사 가운데 중성 단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티스에 이오타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으면 누구라는 뜻의 의문 대명사, 의문사를 만들 때요. 의문 대명사가 되지만 똑같은 티스에 아무런 액센트가 붙지 않으면 어떤 이라는 뜻의 부정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some, someone이나 something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헥소, 강한 순표와 acute 액센트가 붙어서 헥소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가질 것이다, 가지겠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기본형 에코의 미래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한 순표가 붙어서 엑소가 되면은 부사로서 밖에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몇 가지 예지만 악센트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위치에 혹은 순표의 종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헬라어 낱말은 모음 또는 이중 모음의 수를 따라서 음절의 수를 따지는데요. 이 음절의 수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악센트가 붙는 그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인데 먼저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슈포마이라는 단어는 이중 모음 두 개와 모음 두 개, 이렇게 총 4음절의 낱말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스, 유, 코, 마이 이렇게 4음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서부터 세 번째 음절까지가 중요한데 제일 뒤에 있는 마이를 얼티마,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코를 피널트,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유를 엔티피널트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얼티마, 피널트, 엔티피널트 이렇게 세 음절까지가 악센트 법칙에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악센트의 일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에큐트, 사선으로 그어진 악센트는 마지막 세 음절 중 어느 하나에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컴플렉스, 물결 표시 혹은 위로 동그란 반원 표시, 이 서컴플렉스는 마지막 두 음절 중 어느 하나에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브, 에큐트의 반대 모양으로 생긴 그레이브는 마지막 음절에만
붙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서컴플렉스는 짧은 음절에는 붙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뒤에서부터 얼티마, 피널트, 엔티피널트 세 음절까지 어느 악센트가 어디까지 붙을 수 있는지를 표로 나타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센트 일반 법칙 계속해서요. 얼티마, 제일 뒤에 있는 얼티마 음절이 길 때, 장모음일 때 엔티피널트 뒤에서부터 세 번째겠죠. 엔티피널트에는 악센트를 붙이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모음이 길기 때문에 그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제일 앞에까지는 악센트가 붙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피널트에 악센트를 붙인다면 반드시 에큐트 악센트여야 합니다. 이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이 네네. 그래서 얘들을 보시면 아포스톨로나 아포스톨루는 뒤에 얼티마가 제일 길기 때문에 엔티피널트에는 악센트가 붙지 못한다는 1번 항목을 어기고 있고요. 아포스톨레나 아포스톨로이는 얼티마가 짧기 때문에 법칙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루나 둘로는 마찬가지로 얼티마가 길 때 피널트에 악센트를 붙인다면 에큐트 악센트여야 하는데 이 물결 표시 악센트가 붙기 때문에 2번의 법칙을 어기고 있고 둘로스나 둘로이는 이번에 법칙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티마가 짧고 피널트가 긴 경우에 피널트에 악센트를 붙이려면 반드시 서컴플렉스를 붙이는데 아까 일반 법칙 하나 서컴플렉스는 단모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레나 둘로이는 이 법칙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둘루는 법칙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휘오스는 이 짧은 얼티마와 긴 피널트를 가졌지만 악센트가 피널트, 그러니까 윕실론 이오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긴 얼티마,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음절이 길 때에는 에큐트나 서컴플렉스 중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델푸나 아델푸는 얼티마가 길기 때문에 서컴플렉스와 에큐트 모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법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낱말의 마지막 음절에 붙은 에큐트 악센트는 그 낱말이 어떤 구도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낱말과 의미상으로 밀접하게 연결될 경우에 그레이브 악센트로 변한다는 것인데 밑에 예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는 원래 모음에 원래 그 단어에 제일 마지막 음절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 어떤 낱말과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아델포스 아포스톨루 사도의 형제 즉 형제가 뒤에서 수식하는 사도라고 하는 낱말과 아주 의미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그럴 때 아델포스에 있었던 에큐트 악센트는 그레이브 악센트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뒤에 사도의라고 하는 꾸민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강조점이 생겨서 아델포스의 모음이 그레이브로 변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사실 악센트 법칙은 이거는 볼 때마다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법칙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동사 법칙과 명사 법칙이 있는데 동사 법칙은 소위 역행법이라고 해서 악센트의 일반 법칙,
좀 전에 살펴보셨던 일반 법칙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끝에서부터 먼 곳에, 즉 뒤에서부터 가장 앞을 향해서 악센트가 붙게 된다는 것이고, 얼티마, 즉 가장 뒤에 있는 음절이 짧으면 엔티피널트에 에큐트를 붙이고, 얼티마가 길면 얼티마와 조금 더 가까운 쪽에 피널트에 에큐트를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명사의 악센트 법칙은 다른 말로 보유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의 기본형에 찍혀 있는 악센트, 즉 명사 주격 단수 형태의 악센트를 그대로 지키되 일반 법칙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가장 허락하는 가장 가까운 음절로 옮겨간다 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역행법, 명사는 보유법, 이거 단어만 그냥 생각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헬라어의 악센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게 제가 책을 이미 갖고 있고 또 제 스스로가 낮에 들으면서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늦어도 한 이틀, 3일 안에 하나씩은 올릴 예정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헬라어의 동사 가장 기본 형태인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